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색 실전입니다. 제가 이 1984 그 조지 오웰 이제 이거를 본문을 읽을 생각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5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실패했는데 잘하려고 너무 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1984가 좀 무거운 정치 사회 소설이다 보니까 그거를 개요를 좀 더 잘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데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연출입니다. 그리고 딱 말씀드리는 순간 유튜브 공간 내에 박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경직됐다. 그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피곤하실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죠.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8월 29일서부터 동영상을 1시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다 또 없애버리고 1시간짜리 동영상을 또 만들었다 또 없애버리고 또 없애버리고 이렇게 무겁게 가지 말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자.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크게 형식 안 차리고 그냥 쭉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1984는 좀 어려운 소설이다. 어려운 소설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하버드생들이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여기 애들이 이걸 필독서 1위로 이 책을 선정했을까? 이거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소설에서는 그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를 다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psychological manipulation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조작, 강제 이런 거요. 각 독재 국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기관에 끌려갔다 나오면은 사람이 파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머니퓰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대기업도 그런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또 다루는 게 뭐냐면은 그 피지컬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다 올가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완전히 몸뚱아리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2+2는 4가 아니라 2+2는 5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 헛소리하는 허수아비 같은 인간만이 소위 이 1984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이 되는 것입니다. 2+2를 4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은 이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제거해야 할 그러한 불순분자가 되는 것이죠. 뭔가를 똑바로 알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은 불순분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84에서 또 이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인포메이션의 문제, 정보와 히스토리, 역사. 어떤 사람이 뭘 똑바로 알고 있어요? 과거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항일 운동, 독립투쟁사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불순한 인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싹 없애버리고 건국절이다라고 하는 그 식민지 사관하고 유사한 친일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그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없애버리고 친일의 역사도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른바 뉴 라이트 이러한 계열의 뉴라이트 계열의 어떤 그러한 음흉한 사고방식 있죠. 이러한 조작적 사고방식 이런 게 횡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면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문제인데
1949년 소설이 쓰여진 당시에서 84년을 이렇게 전망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 사이파이, 사이언스 픽션 같은 내용을 일부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과학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이 기술과학은 발전하면 좋지만 이게 과연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가? 이거를 이용해 처먹는 인간들이 인간을 얽어매고 인격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졸지에 테크놀로지, 그거에 따른 테크나크러시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기술과학의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소수의 독재자들이, 그게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슈퍼 리치들의 연합체이든 지간에, 거기에 검찰 독재 세력 이런 애들하고 그 다음에 썩어버린 부패한 언론, 공정 언론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부패 언론 사기업, 이런 애들이 단합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갖다가 우민화시키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졸지에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립니다. 마치 동물농장에 나왔었던 염소떼들 있죠. 계속 그 돼지 새끼 그 스킬러가 시키는 대로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소위 예전에 유행했었던 엄마 부대라고 하는 애들,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애들, 얘네들이 정말 태극기가 뭔 뜻인지 알고나 태극기 부대가 됐을까요? 그 성스러운 엄마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엄마 부대. 그러면서 독일까지 가가지고도 그 위안부 상을 철폐하라고 이렇게 짓거려대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걔들이 정말 한국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창씨개명 했던 것처럼 그 일본 애들이 그냥 한국식으로 이름만 바꾸고서 계속 눌러앉아서 그러한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끈아풀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이름은 한국식이지만 일본의 피가 흐르면서, 그럼 한국에 동화돼야 될 텐데 한국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합리화하려고 드는, 대동아 공영권을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 심으려고 드는 그런 끈아풀 프락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1984도 역시 그러한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가 내놓는 좀 특이한 관점은 언어 조작인데, 언어,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다채롭고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특이한 감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이른바 올드 랭귀지, 구어를 없애버리고 신어, 뉴 랭귀지, 뉴 스피크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사상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상 마인드까지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휘수를 제약을 해서 사람들의 사상의 지평을 이렇게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에 대한 충성, 로열티의 문제, 충성, 애국심, 이러한 게 얼마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상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resistance and revolution의 문제, 저항을 합니다. 어떤 깨어있는 시민이 이 달걀과도 같은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 단단한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그러한 테크나크러시, 테크놀로지, 그런 오세아니아의 그런 정권에 대항을 하죠. 그러나 부서지고 맙니다. 정신도 깨지고 영혼도, 의지도 깨지고 몸도 만신창이가 돼서 결국은 허수아비가 돼버리죠. 그런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 이게 바로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초거대 국가가 꿈꾸는 전형적인 시민상인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인디펜던스,
독립이 무엇인가, 인격적인 독립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설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세 개의 초거대 국가가 나옵니다. 오세아니아, 이스타시아, 유라시아. 근데 얘네들은 초거대 국가인데 안정적인 삼각 형태의 적대적인 공생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는 1984년을 기준으로 쭉 전개되어 나가는 건데 거기서 다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1954년 정도에 세계 곳곳에 핵전쟁과 여기저기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소설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탄생한 국가들이 유라시아, 이스타시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은 서로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국민을 항상 비상계엄 전시체제로 몰아넣고서 국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겉으로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냐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러한 약간의 국지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지배층이 국민들을 통제할 만한 중요한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농업, 그다음에 기술과학 이런 걸 통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금세 사상도 풍요로워질 것이고 혁명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시 상황, 체제, 이거를 상시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984에서 가정한 그러한 이스타시아, 유라시아, 오세아니아의 그 삼각 적대적 공생체제, 이거는 오늘날 2022년 상황하고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 그 다음에 소련하고 중국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 그 다음에 미국과 그 EU, 유럽 공동체, 그쪽 세력,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력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세력도 있고 어떤 중립지대도 있고요. 분쟁 지역도 있고 똑같습니다. 1984에서도 이스타시아, 유라시아,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거대 국가를 상정한 다음에 그들의 분쟁 지역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거의 예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거대 국가들끼리의 이 전쟁 상황은 그게 허구인지 진짜인지 이거는 갑론을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라고 하는 데는 지금의 유럽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를 갖다가 러시아가 먹어버린, 소련이 먹어버린 그런 신볼셰비키즘이 지배하는 그런 공산화된 그런 전체지 국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미국과 유럽 전체 이쪽,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그 오세아니아가, 자, 오세아니아는 제가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스타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만주, 몽골, 티베트 이런 지역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조지 오웰이 이스타시아에서는 이른바 죽음 숭배, 자기 말살을 이데올로기로 내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구 일본 제국의 천황 숭배에서 따온 듯한 그런 말인 거죠. 이제 동아시아, 이스타시아의 특성은 골드슈타인, 이 1984에 나오는 트로츠키를 연상시키는 골드스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세아니아는 태평양과 대서양 드넓은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지역인데 비해서 유라시아는 구소련 지역을 그 다음에 유럽까지 이렇게 장악한 광활한 국토가 있죠. 근데 동아시아는
그 동아시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산성, 근면성,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지역이 있어요. 북아프리카, 적도 아프리카, 중동권, 중앙아시아, 남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이 분쟁 지역에서는 귀중한 광물이나 합성 제품 원료 이런 거 천연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값싼 노동력의 보고라고 조지 오웰은 이렇게 소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노예나 자원 취급을 받으며 결국 전쟁터에서 석탄이나 석유처럼 소모되어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읽어 나가실 때 보면은 이제 이 1984의 그 전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거기 스킬러가 7계명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그 나폴레옹이랑 그 돼지 새끼 일당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부패한 권력이 우매한 대중을 언어 조작이나 언론 조작이나 심리 조작 이런 걸 통해서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심사이고 1984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언어도 어리석어지고 흐리멍덩해집니다. 그런 속에서 언어가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하면 그 사고 자체도 웃기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민화에 따른 더더욱 그 심화된 우민들이 양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작품을 한번 그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 이게 이제 1984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영화 장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트 1. 여긴 서문을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 나가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뜨거운 차를 몇 잔 마시고 이제 속이 좀 괜찮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소설의 처음 부분이니까 아주 천천히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조지 오웰이 도대체 왜 이 단어를 썼지? 이것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우시면서 예민하게 읽어가셔야 됩니다. 빠르게 읽으실 분은 그냥 원서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혼자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작품을 좀 음미하실 필요가 있어요. Chapter 1. It was a bright, cold day in April, and the clocks were striking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Bright. 자, bright. 밝은 날이었다. 그런데 추운 날이었다. 밝고 추운 날. 4월에. 여러분, 4월에 어정쩡한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죠. 물론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건강과 연관해서 4월 달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 지금 겉으로는 밝지만 차가운 날씨, 바로 이것이 바로 4월의 어느 밝은 차가운 날이었다. 이 말이 시대적 상황의 그 암울함을 갖다가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들여다보면은 차갑고 쌀쌀한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랑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셔도 괜찮아요. 처음 부분은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읽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The clocks were striking 13. 그러는데 clocks, 시계들은 여기 시계가 하나라 시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여러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괴종 시계들은 striking 13, 13시를 때리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13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오후 1시면은 땡 한 번 치고 말죠. 13시를 치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서도 13이라고 하는 유럽에서의 느끼는 그 좋지 않은 불길함이 있어요. 13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소위 그 바이블에 나오는 12제자, 거기 나머지 하나, 기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후 1시를 치고 있었다, 이런 건데, 이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다. 어떻게 괴종시계가 13번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렇잖아요. 지금 괴종시계들은 13번을 치고 있었다. 오후 1시가 아니라 1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도의 뉘앙스인데, 조지 오웰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되 옛날 세상이 아니다. 확 바뀌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윈스턴 스미스 주인공입니다. His chin nuzzled into his breast in an effort to escape the vile wind, slipped quickly through the glass door of Victory Mansions. 주인공 윈스턴은 그의 턱은 nuzzled into the breast, 자기의 가슴 속으로 디민 채, 디밀어 넣은 걸 말합니다. In an effort to escape the vile wind. vile wind. vile이라고 하는 거는 severe and terrible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wful하면서도 좀 안 좋은 거예요. 정도가 지나친 severe, terrible, 아주 끔찍한 바람. 끔찍한 바람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결국 자기의 친이라고 하는 것은 턱이죠. 턱을 이렇게 디민 채 가슴 속으로, 턱을 가슴에 이렇게 디민 채, 여러분들이 한번 동작을 취해 보세요. 윈스턴 스미스 연기 잠깐 해보세요. 여기 앞에는 with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역시 묘사적 부대 상황이라는 거 알 겁니다. 여기 with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턱은 이렇게 속으로 후벼파듯 디민 채 가슴 속으로, 그 몹시 심하고 사나운 그런 바람을 피할 노력의 일환으로, 피할 심산으로 턱을 가슴에 묻은 채, 그럼 이제 윈스턴 스미스의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Slipped quickly through the glass doors of Victory Mansions. 자,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주어입니다. 주어를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리고 slipped, 미끄러지듯, 이게 동사입니다. 윈스턴은 미끄러지듯 빠르게 through the glass door, 유리문을 통과하여 들어갔다. 빅토리 맨션으로. 근데 여기도 웃기는 게, 아니 무슨 맨션이면 맨션이지 빅토리 맨션입니까? 이 빅토리가 얘기 좀 비범한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인 겁니다. 불길한 거예요. 승리, 인생의 성공, 석세스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빅토리, 전쟁 승리.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말해주는 거죠. 마치 군인 사옥과도 같은. 그러니까 빅토리 맨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시 계엄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명명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토리 맨션에 그것도 문도 글라스 도어즈, 유리문을 통하여 미끄러지듯 이렇게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Though not quickly enough
to prevent a swirl of greedy dust from entering along with him. 그러나 비록 아주 충분히 빠른 동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빠르지는 않았을지언정 swirl 하면은 소용돌이죠. greedy 모래투성이의 먼지의 소용돌이가 이만큼이 prevent의 목적어입니다. 하나의 소용돌이를 이룬 모래투성이 먼지가 entering along with him 그 주인공 윈스턴과 함께 entering along 그 실내 공간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른 동작은 아니었을지언정 나름대로 윈스턴 스미스는 자기의 턱을 푹 파묻은 채 가슴속에 그 모진 바람을 피할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아주 미끄러지듯 살짝 이렇게 빠르게 그 유리문을 통하여 빅토리 맨션의 유리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이게 현관문인 거죠. 그러나 역시 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소용돌이치는 자갈 섞인 모래 먼지 바람 이런 것이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역시 좀 이렇게 을씨년스럽죠? 날씨가 일단 글루미하고 드리어리합니다.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니즈멀하죠. 그리고 미저러블 참담하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빅토리 맨션이 나오질 않나. 그렇죠? 여기 빅토리 맨션 이곳 자체가 명명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럽인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13이라는 게 소설 첫 문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A bright cold day였어요. 4월에.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암시하는 문장으로서 손색이 없죠. 자,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이제 오웰스럽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약간 느껴지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The whole way smelt of boiled cabbage and old rag mat. whole way, 복도에서는 삶은 양배추와 오래된 헝겊 매트 냄새가 나타. 자, 여기 그럼 안에 들어오니까 홀웨이, 복도라기보다도 현관 홀을 말하는 거죠. 현관 홀 쪽은 boiled, 삶은 양배추, 그 다음에 오래된 낡은 렉, 뭐 양탄자나 바닥에 까는 것, 렉 매트. 그래서 그런 이런 렉 매트 이런 냄새가 났다. 이런 걸 봐서 일종의 그 헝겊 매트 냄새가 났다라는 걸 보니까 이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난함을 풍기는 그런 냄새지 않습니까? 삶은 양배추에 무슨 고기 냄새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호화 맨션이 아니라 서민 아파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t one end of it, a colorful poster too large for indoor display had been tacked to the wall. 자, 그러는데 at one end of it, 그 홀웨이, 복도의 한쪽 끝에는 colored, 색깔이 있는 포스터가 하나 걸려 있었다. Too large, 너무나 커다란 for indoor display, 실내용 전시, 실내 전시용으로는 너무나 커다란.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 규모가 있으면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비율이 안 맞도록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그런 그 컬러로 되어 있는 포스터 하나가 had been tacked, 부착되어져 있었다. to the wall, 벽에. 근데 원래 tack이라고 하는 거는 압정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시킨 걸 말합니다. 실내 공간이니까 이렇게 벽에 압정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실내 공간 홀웨이는 그 삶은 양배추 냄새에
낡은 매트 냄새가 풍겼고 한쪽 끝에는 여기 컬러풀한 포스터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스터는 너무나 커다랗다. 실내 전시용으로는 정말 격에 안 맞게 너무 커다랗다. 이런 게 벽에 쫙 부착이 되어져 있었다.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it depicted simply an enormous face more than a meter wide. 자, 그러는데 it 그 포스터 말하는 거죠. 그 포스터는 단순히 enormous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얼굴, enormous 굉장히 커다란 얼굴을 묘사했다. More than a meter wide 폭만 1m가 넘는 1m 이상의 폭을 가진 커다란 얼굴을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 묘사했다. 다른 장면은 안 나오고 얼굴 하나만 크게 드러난 포스터라는 겁니다. 자, 이 포스터. 그런데 the face of a man of about 45, 약 45세 정도 된 한 남성의 얼굴, with a heavy black mustache and rugged handsome features. heavy는 무거운인데 여기서 무겁다 하면 좀 이상하게 되죠? 여기서는 짙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블랙을 꾸며주니까. 짙은, 좀 육중한 무게감이 있는 짙은 검은 콧수염, 그리고 ruggedly handsome feature. 여기에서 ruggedly는 원래 이렇게 얼굴이 모가난 윤곽이 강한 걸 말합니다. 좀 엄한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strong features라는 겁니다. 강한 모습. 여기 이제 얼굴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furrows라고 하는 wrinkles, 주름 같은 게 깊게 파여갖고 골이 탁 드러나는 그런 윤곽. 그래서 ruggedly가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좀 굳이 말을 하자면 강한 윤곽의 나름대로 잘생긴 그러한 모습, 강한 윤곽의 잘생긴 모습에 짙은 검은 수염, 이런 걸 가진 약 45세 정도 된 한 남성의 얼굴. 자, 이게 이제 빅브라더의 얼굴인데 이런 얼굴이 포스터로 드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Winston made for the stairs. 윈스턴은 계단 쪽으로 갔다. 이때 made는 went의 뜻이 되는 겁니다. It was no use trying the lift. 리프트는 요즘 말의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려고 시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Even at the best of times, it is seldom working. 심지어 시절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최고의 호시절에조차도 it, 그 승강기는 seldom working, 좀처럼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And at present, the electric current was cut off during daylight hours. 그리고 현재에는 그러한 전기 흐름, 전류가 cut off, 단절되어 있었다. during daylight hours, 일광, 대낮의 시간 동안에는 전기가 차단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되게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저렇게 해서 좋긴 하지만 좀 인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it was part of the economy drive in preparation for Hate Week. 그러는데 이렇게 전기를 끊고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은 economy drive, 경제운동의 일부분, 경제운동의 일환이었다. In preparation for Hate Week. Hate Week, 증오주간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막 증오하는 겁니다. 전열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증오주간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운동의 일환이었다. 대개 이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합니다. 증오주간, 이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증오주간이 뭐냐면은 일종의 가상의 사건입니다. 1984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전체주의 정당이
자기네 정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 적들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심을 최대한 증가시키도록 고안된 심리 작전인 것입니다. 이게 증오주관 동안에는 지금 주인공 윈스턴이 속해 있는 나라가 오세아니아인데 그 오세아니아의 대표적인 대중 연설자가 막 뭐라고 떠들어댑니다. 소설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서도 갑자기 동맹국이 A에서 B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혼란이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동맹국이 바뀌었네 이러고 맙니다. 이 정도로 이 생각하는 능력이 차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거의 말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원래 증오주관의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게 이마뉴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가상 설정 인물이 있어요. 제가 동물농장 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트로츠키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스탈린이 적대 세력화 해버린 그런 트로츠키, 그러니까 이론과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스탈린이 나중에는 암살시켜버리죠. 그와 같은 이마누엘 골드스타인과 같은 또 그의 지지자들, 이런 그런 것과 연관된 어떤 증오의 대상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막 이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이 당원들의 증오를, 누군가에 대한 증오금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타시아랑 유라시아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뒤에 이알이 끝나는 거. 이스타시아,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이제 오세아니아의 이 주민이, 오세아니아의 그런 사람이 이스타시아랑 유라시아, 어떤 국가를 적으로, 어떤 국가를 동맹국가를 할 것인지 용어를 더 쉽게 혼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이트 위크는 1년에 한 번 크게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2분간의 증오 시간이 있어요. 2 minute hate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 적절한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상경찰한테 딱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시무시한 감시체제랑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헤이트 위크는 이 소설에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이제 늦여름에 열립니다. 8월, 9월쯤에. 그 기간 동안 행사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공품이 전시되고 군사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연설이 있고 강의가 일어나고, 요즘에 뭐 중국의 열병식, 북한의 열병식, 러시아의 열병식 이런 거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슬로건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대중 선동 노래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헤이트 위크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를 헤이트 송이라고 그래요. 헤이트 송.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정부의 픽션 디파트먼트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대가 오세아니아의 대중들을 갖다가 적들에 대한 분노를 갖다가 막 이렇게 선동시키기 위해서 광란으로 이끌도록, 광란에 치닫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안된 어떤 잔악한 행위를 담은 팜플렛이 쫙 돌아다닙니다. 가짜 선전용 팜플렛이죠. 적들이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잔악하게 고통을 가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포획된다면 언제든지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도록 대중들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요. 매일 그걸 2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증오 주간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증오주관은 그 일종의 적들을 갖다 국가의 적을 악마처럼 만들려는 악마화하려는 그러한 일종의 노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좀 더 분석해 보면은 그 구소련에서 이제 그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적인 사건을 예상하고서 조지 오웰이 이러한 걸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매커시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조금만 뭐 이상하다 싶으면 뭐 K집의 스파이라고 하는 양쪽 진영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캇 그 몰딩스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디스토피아적인 증오주관과 어떤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그러니까 증오주관에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언제든지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강요하면서 옛날에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도들에 대한 어떤 광기, 이러한 거를 대체하려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이트 위크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The flat was 7 flights up. 그리고 flat was 7 flights up. 이 flat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민주택, 아파트, 그 플랫이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구려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랫, 이 싸구려 아파트는 7 flights up, 7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flight. 여기 flight는 원래 계단을 말하는 거죠. 계단. 이걸 층을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 전체를 flight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단. 그러니까 7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 7층이었고 그 계단 7개 플라이츠를 올라가는 그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아파트는 7층에 있었다. Winston, who was 39 and had a varicose ulcer above his right ankle, went slowly, resting several times on the way. 자, 그런데 윈스턴은 나이가 39이었는데 had a varicose ulcer above his right ankle. 자, 나이가 39인데 이 사람은 그 다리가 안 좋습니다. 다리가요. 그래서 그 베리코스라고 하는 그 정맥 노장, 흔히 정맥류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맥류.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그 류의 그 류가 흐름이 아니라 혹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다리 같은데 정맥 같은 게 푹 혹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정맥류 궤양이라는 특이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정맥류 궤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 그것도 오른쪽 발목 위에, 아니 나이 39에 한창 움직일 나이에 오른쪽 그 발목 앵클 그 위쪽에 정맥류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정맥류 궤양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얼서는 궤양이니까요. 정맥류 궤양이라고 하는 희귀한 이상한, 요즘엔 좀 흔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앓고 있었다. 그리고 went slowly, 천천히 걸어갔다. resting several times, 몇 번씩 쉬면서 on the way, 가는 도중에 on each landing, 각각 매번의 랜딩에 이를 때마다. 그럼 여기에서 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의 어떤 우리가 층계참이라고 그래요. 층계참. 1층과 2층 사이에 1층에서 2층 올라가게 되면 좀 넓은 공간이 나오죠. 다음 계단을 오르기 전까지 넓은, 그걸 층계참, 계단 전문 용어인데 쉽지 않죠. 건축학 용어라. 각 층계참에 이를 때마다
각층, 좀 계단이 아니라 계단으로 이어지는 좀 약간 넓은 공간, 각층의 좀 넓은 계단 공간에 이를 때마다 opposite the lift shaft, 이 승강기 축,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 말하는 거죠. 승강기 축 맞은편에 있는 각 층계참에 이를 때마다 the poster with enormous face gazed from the wall. 포스터가 거대한 얼굴을 담은 포스터가 벽으로부터 gazed, 응시했다. 자, 각 층마다 빅브라더의 그 벽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빅브라더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째려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강장 맞은편에 각 층계창에는 거대한 얼굴 포스터가 벽에서 자기를 응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특이한 게 It was one of those pictures. 근데 그 사진은, 그 벽보는, 포스터는 one of those pictures, 그런 사진들 중에 하나였다. Which is so contrived. 그토록 잘 고안되어진, 잘 고안이 되어진,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고안되어진. 그래서 the eyes follow you. 눈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about, 여기저기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시선이 따라다니는, 눈들이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고안되어진 아주 그러한 사진들 중에 하나였다. When you move,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을 여기저기 그대로 눈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포스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 브라더가 바로 너를 감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구, 이런 문구가 the caption beneath it ran, 그 포스터 아래에는 이와 같은 캡션이 바로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목이나 표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냥 문구, 표어라고 해도 좋아요. 표어. 이와 같은 표어가 바로 그 밑에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빅 브라더 이제 watching you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니까 천천히 읽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2단원서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읽어갑니다. 제가 좀 힘들면 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빅브라더 이제 와칭 유가 또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런던 전역에 윈스턴이 가는 곳마다 빅브라더 이제 와칭 유라는 그러한 표를 보게 됩니다. 이 남자 모습을 그린 45세 정도 이런 빅브라더는 일종의 당의 얼굴이에요. 당의 얼굴.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빅브라더가 국가의 지도자, 당의 수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만, 이 소설 전체에 걸쳐서 빅브라더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윈스턴은 그 빅브라더 자신의 실존 여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빅브라더의 얼굴은 공개적인 그러한 당을 상징하는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빅브라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빅브라더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이름 브라더잖아요. 큰형, 맏형, 그것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따져 물었을 때 이르게 되는 결론인 거지, 그냥 빅브라더 하면 우리가 큰형 정도의 뜻인데, 이거는 큰형 하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작은 어린 동생들 남녀할 것 없이 다 보호해주는 그런 보능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스함이 느껴지도록. 그러는 동시에 그렇게 아버지를 대신하는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장남이고 큰형이기 때문에 큰형한테, 큰오빠한테 까불면 죽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빅브라더의 뜻에 담긴 이중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감싼다 라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까불면 죽어라고 주먹을 내세우는, 자, 그런 이중성을 갖다가 이것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빅브라더는 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 상위 계급층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누가 오세아니아를 실제로 지배하는지, 그리고 통치자 빅브라더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윈스턴은 이 작품에서 빅브라더가 그럼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라고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갑니다. 그 소설 속에서 1960년경에, 그러니까 한 24, 5년경에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제 딴에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일 공식 기록은 빅브라더의 존재가 윈스턴이 태어나기도 전인 1930년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계속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빅브라더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정치 선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세뇌 교육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잉싹이라고 하는 정당, 잉싹은 개인의 기억을 자기네들이 새롭게 변화시킨 조작된 버전으로 그 진실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럼 잉글리시, 자 여기 잉글리시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잉싹이라고 하는 당이 당시에 팽창하고 그런 압제 상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팽창하고 그렇게 압제적이었던 자본가들로부터 그 인민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 당이 생겨났다라고 딴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잉싹이라고 하는 그 잉글리시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영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정당이 안 생겼더라면 그 이전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가혹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 노예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당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당의 권력에 대해서, 권력 행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의문을 제기하면 그게 블레스피미,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윈스턴은 쭉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1984에서 자신의 기억이 과연 올바른 기억일까 더듬어 나가면서 과거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큰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기억의 수수께끼를 갖다가 짜 맞추려고 고군분투를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상 경찰들의 그러한 타도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윈스턴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 프롤레타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프롤 지역의 골동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따뜻한 보호 능력을 갖다가 가장하고 있다. 둘째는 까불면 죽는다라고 공포스럽게 엄포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의 전체주의적인 부패성을 암시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side the flat, a fruity voice was reading out a list of figures. Inside the flat. 자, 그러는데 the flat, 아파트 안 실내 공간에 들어서니 a fruity voice, fruity는 뭐 이렇게 그 어떤 sentimental하면서도 sweet, 과일처럼 이렇게 향이 나는, 감상적이고 좀 이렇게 달콤한 듯한, 지나치게 감상적인 걸 말합니다. excessively하게 sentimental한 어떤 굉장히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목소리가 그 아파트 안에 들어서니 이 fruity한 감상적인 목소리가 reading out a list,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된 figures, 수치들을 읽어가고 있었다. which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production of pig iron. 이것은 have something to do, 몸무와 관련이 있었던 production, 생산, pig iron. 자, pig iron 또 뭐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주철이에요. pig를 왜 썼냐? 조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만든. 주철 아시죠? 그거 주철하면 이렇게 구멍도 막 이렇게 뚫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선철 또는 무쇠라고도 하죠. 거기에 무슨 아연이나 텅스텐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조잡한 철을 말하는 거예요. 크루드 아이런, 그런 블락스 형태에서 이렇게 주조된 주철이라고 아시면 그냥 딱 돼요. 선철 또는 주철, 픽 아이언. 너무나 조악하게 만들어져서 앞에 피그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주철 생산, 주철 생산과 연관이 있었던 그런 figures, 수치들 목록을 쭉 읽어나가고 있었다. The voice came from an oblong metal plaque like a dulled mirror which formed part of the surface of the right-hand wall. 자, 여기에서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직사각형, 직장방형이라고 그러죠. 장방형의 금속 판때기로부터. 그럼 여기 이것도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집안의 구조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직사각형으로 된 금속 일단 판때기, 장식판이라고 그럴까, 벽면장식 그런 판, 그 직사각형으로 된 금속 장식판. 이거는 dulled mirror, 아주 둔탁한 그런 거울처럼 생겨먹은, 그러니까 보기가 썩 이렇게 아름답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둔한 거울처럼 생겨먹은 어떤 금속판에서, 그런데 그것은 formed part of the surface of the right hand wall, 오른쪽 벽의 일부분을 갖다가 장식하고 있었다. 우측벽의 일부분을 형성한, 우측벽의 일부분을 형성한 어떤 둔탁한 거울처럼 생겨먹은 그러한 장방형의 금속 판때기로부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장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자, Winston turned the switch and the voice sank somewhat. 윈스턴은 스위치를 돌렸다. 스위치를. 그래서 목소리는 sank somewhat, 다소 가라앉았다.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다. 목소리 크기가, 볼륨이 줄어들었다. 비록 the words, 그렇지만 그 목소리를 통한 그 단어들은 여전히 distinguishable, 이렇게 분절음 구분이 가능한, 또렷하게 무슨 말하는지는 들릴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해도 귀에 들리게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감시, 세뇌, 통제장치, 이런 게 집마다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instrument, the telescreen is cold, could be dimmed, but there is no way of shutting it off completely. The instrument.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장치, 그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장방형의 그 거울처럼 생긴 그 기기. 이 도구는 텔레스크린, 뭐 텔레비전 비슷한 거죠. 텔레스크린이라고 불려지는데, 소위 그것은 could be dimmed, 좀 흐리게, 그 모습을 흐리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there is no way shutting it off completely, 그것을 shut off,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럼 여기서요, dimmed라고 하는 거는 장면도 나오나 봐요.
그 장면이나 소리의 크기를 희미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기계 조작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잘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세뇌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He moved over to the window. 윈스턴은 창문가로 다가갔습니다. A smallish, frail figure. The meagerness of his body merely emphasized by the blue overalls, which were the uniform of the party. 자, 이렇게 갔더니 smallish, 아주 작은, 자그마한 이런 데, small보다 smallish, 자그마한, frail, 허약한, figure, 이건 숫자가 아니라 체구가 되겠죠. 자그마한 아주 허약한 체구, 그리고 the meagerness of his body. meagerness, 이것도 빈약함을 말하죠. 앞에 있는 smallish, frail이랑 호응하는 겁니다. 좀 야윈 걸 말합니다. thin 하고요, scanty 하고 푸어한 형태, 그런 그의 신체의 이 빈약함, 동격이에요. 이거랑 자그맣고 허약한 모습, 그의 신체의 빈약함, 이것은 단지 더 한층 더 emphasized, 강조되어 있었다.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by the blue overalls, 그가 입고 있는 푸른색 오버롤. 오버롤은 그가 위아래가 붙은, 아래 위가 한데 붙은 작업복입니다. 상하가 세트로 붙어버린 그런 작업복, 오버롤즈라고 그러죠. 주로 멜빵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런 작업복. 근데 이거는 the uniform of the party, 그러한 그 잉싹이라고 하는 독재 정당의 유니폼, 제복이었던 위아래가 딱 붙어버린 그러한 파란색 작업복에 의해서 단순히 emphasized, 강조된, 두드러지게 드러난 그의 신체의 허약함, 자그마하고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emphasize는 과거 분사예요. 이 콜론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his hair was very fair. 자, 그러는데 그의 머리는 fair, 매우 고운 머리였다. 그리고 his face naturally sanguine. 그의 얼굴은 sanguine. 자, sanguine 하면은 보통 명랑하고 쾌활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혈색이 좀 좋은 걸 말해요. 블루스름한 기운을 띠는 거, 레디시한 거. 결국 이거는 두 가지 뜻 중에 문맥에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cheerfully optimistic, hopeful, 이렇게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이게 문맥에 맞을까요? 안 맞죠. 어떻게 윈스턴이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뜻을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얼굴이 불구스름한 정도의 뜻으로, 핏기가 도는 blood red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아주 선천적으로 좀 불구스름했다. 그리고 그의 피부는 roughened, 아주 투박해졌다. 여기 roughened는 과거분사입니다. by coarse soap, 조악한 비누, 질이 안 좋은 비누에 의해서 blunt razor blades, 뭉툭한 면도 날들에 의해서, 그리고 the cold of the winter that had just ended, 이제 막 끝나버린 겨울 추위로 인해서, 세 가지로 인해서 그의 피부는 roughened, 굉장히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좀 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생균, 핏기가 도는, 그럼 약간 좀 밝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얼굴은 좀 이렇게 좀 밝은 편이었고, 거친 조악한 비누와 뭉툭한 면도날과
막 끝난 겨울 추위로 거칠어진 피부, 울퉁불퉁한 러픈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outside even through the shut window pane the world looked cold. 그리고 바깥을 내다보니 비록 shut window pane 닫혀진 창문 틀을 통해서조차도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조차도 the world looked cold. 세상은 추워 보였다. 창 바깥으로 바라보는 외부 세상은 되게 차가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만 쉬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목소리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읽다 말았는데 outside even through the shut window pane 비록 닫혀진 창문 틀을 통하여 바라보았지만 바깥 세상은 그 바깥의 세상은 차가워 보였다. 역시 계속 이런 단어를 조지 오웰이 쓰고 있습니다. Down in the street little eddies of wind were whirling dust and torn paper into spirals. Down in the street. 이제 7층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in the street, 거리에는, 즉 아래 거리 그러한 높이 수준에서는 little eddies of wind, 작은 바람으로 이루어진 회오리, 이런 작은 회오리들이 whirling,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즉 휘돌고 있었다. 막 휘돌게 휘젓고 있었다. Dust and torn paper. Dust, 먼지와 찢어진 종이를 갖다가 막 휘돌게 만들어서는 into spirals, 나선형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꼭 이런 데는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뭐 장구가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석양의 무법자, 황해의 무법자, 뭐 어디의 결투, 이러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hough the sun was shining and the sky harsh blue, 비록 태양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늘은, 태양은 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겉으로, 그리고 하늘은 blue, 푸른색이었지만, 근데 harsh는 좀 혹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죠. 푸른색이었지만 눈에 거슬릴, 그러니까 하늘은 눈에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대단히 심하게 푸르른 빛을 띠고 있었지만, 여기에 there seemed to be no color in anything,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색깔이라고 하는 것, 개성이 담겨 있는 자기만의 색깔, 색상, 이런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이 다 그런 흑백, 그러한 흑백 이런 거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색깔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암시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단 the posters, 포스터만 빼놓고 they are plastered everywhere, 여기저기 도처에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들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색깔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1984년 오세아니아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 유형인 것입니다. 아직 세뇌가 덜 된 인간인 것이죠. The black mustached face gazed down from every commanding corner. black mustached, 검은 콧수염이 달린 얼굴, 빅브라더의 얼굴이 gazed down, 아래로 응시했다. every commanding, 모든 commanding, 목 좋은, 여기서 comm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경관이 잘 보이는, 전망이 좋은, 모든 전망이 좋은 모퉁이,
마다 그 모퉁이로부터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이 검은 콧수염의 얼굴 빅브라더의 포스터가 바로 gaze down,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Big brother is watching you, 이런 식으로요. There is one on the house front immediately opposite. 그리고 역시 하나의 포스터가 있었다. On the house front, 집 정면, immediately opposite, 바로 가까운 맞은편에, 집 정면 바로 맞은편에도 그 포스터가 하나 있었다.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 브라더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The caption said, 아래 달린 문구, 그와 같은 표제는 이렇게 읽히고 있었다. While, 한편, the dark eyes looked deep into Winston's own. 그 짙은 눈이, 빅 브라더의 검은 눈이 바로 윈스턴 자신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너는 지금 당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너는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이런 식으로요. Down at street level, on another poster. Down at street level. 거리 높이 수준 그 아래에는 another poster, 또 하나의 포스터가 flapped, 퍼덕거리고 있었다. fitfully, 발작적으로 막 일정치 않게 변덕스럽게 퍼덕퍼덕거리고 있었다. 그것도 one corner, torn at one corner, 한쪽 모퉁이가 찢겨진 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는요 7층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리 높이 1층 그런 높이 수준에서조차도 또 하나의 포스터가 있었는데 한쪽 모퉁이가 찢겨져 나갔고 막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fitfully,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in the wind, 바람결에 불규칙적으로, 그러면서 alternately, 교대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alternately는 뭐 교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렇죠? 교대적으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대적으로 말이 좀 그 말밖에 제가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covering and uncovering the single word, 단 하나의 단어, 즉 잉싹, 영국 사회주의, English socialism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covering, 가렸다가 보였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교대적으로, 그냥 교대적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번갈아서 covering, 가렸다가 보였다가 하면서 단 하나의 단어인 잉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잉싹이라고 하는 것도 뉴스픽, 이렇게 예를 들면 고속터미널을 갖다가 고터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뉴스피크의 방식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렸다 말했다 하면서 바람 속에서 마치 미쳐서 광난하듯이 막 불규칙적으로 플랫 퍼덕퍼덕거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색깔도 없고 개성도 없고 춥고 을씨년스러운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잉싹을 또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지금 여기 조지 오웰이 던져놓은 그런 문학적 장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앞부분에 천천히 설명드린다고 누차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잉싹은 뭐냐? 이 거리 바닥 높이 수준 아래의 모퉁이에서 찢어진 또 다른 포스터가 바람에 부들부들 펄럭이면서 잉싹이라는 단어를 번갈아서 가렸다 덮었다 가렸다 덮었다 보였다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건데, 잉싹, 오세아니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이론이 바로 잉글리시 소셜리즘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잉글리시 소셜리즘이라는 거는 책 속에 그 에마뉴엘 골드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이 과두정의 어떤 집단주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84의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이제 그 과두정의 그런 과두정의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책을 뭘 얘기하냐면은 조지 오웰이 그러니까 1937년에 그 스탈린 치하에서 트로츠키가 Revolution Betrayed, 배반당한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갖다가 의도해가지고 그걸 패러디하기 위해서 골드슈타인의 책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수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오세아니아의 정치 체제, 그 영국 사회주의 잉삭, 이거는 일상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그 통치자인 빅브라더를 숭배하기 위해서 개인 숭배까지 허용하는 차원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지역, 런던 지역이 에어 스트리트 1이라는 걸로 이렇게 명명이 되면서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에는 수도가 없어요. 런던은 그러니까 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권화를 통해서 그 오세안이라고 하는 국가는 각 지방이 스스로의 문제의 중심점으로 부각되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인구의 85%가 프롤레타리아, 프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은 외부 당원, 그리고 내부 당원은 아주 소수에 그칩니다. 이너서클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오세아니아의 그런 그 정당 시스템, 이걸 해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미 인류의 역사는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태동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빅브라더를 상징으로 내세운 이너서클 조직이 모든 정보망을 거머쥐고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은 정치적 붕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그 정도로 디스토피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부 외부 압력에 관계없이 모든 걸 허용하지 않는, 즉 법규도 없습니다. 법치주의도 아니에요. 근데 맘만 먹으면 누구든 언제든지 범죄자가 됩니다. 법은 없고 범죄만 있는, 관심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마음에 안 들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거죠. 가져다가 고문 몇 번 하고 이러면 다 죄인이 돼버립니다. 자,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럼 자기의 행동이 당의 기대에 어긋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상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허수아비처럼 펄럭이는 종이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불안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러한 심리적인 불구 상태, 이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생각이 서 있으면 그 자체가 범죄자라는 거죠. 주인공 윈스턴은 자기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기 쓰는 게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근데 1984에서는 일기장을 구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사유 공간을 갖는 것, 거기다 기록하는 것, 이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그 범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뚜렷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게 범죄일 수도 있어 라는 논리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세아니아의 이와 같은 잉삭의 통치 방식은 사상의 자유나 독창적인 사고를 일변도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잉삭의 상황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상황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In the far distance 그리고 멀리 먼 거리에 a helicopter skimmed down between the roofs. 헬리콥터 자, 먼 거리에 헬리콥터 하나가 skimmed down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 미끄러지듯 이렇게 지나갔다. Between the roofs 그 여러 맨션들의 지붕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이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hobbled 잠시 머물렀다. For an instant 잠시 동안 like a blue bottle 마치 그 블루 푸른 황금빛이 감도는 그러한 bottle 그 중에 벌레죠. 쇠파리 어떤 금파리 또는 쇠파리라고 합니다. 금색 푸른 빛깔이 감도는 그러한 쇠파리나 금파리처럼 잠시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darted away 다트 표창을 던지듯 쏜살같이 사라져버렸다. Again with a curving flight curving 커브를 도는 비행과 더불어 회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다시금 쏜살처럼 휙 사라져버렸다. 멀어져 갔다. It was the police patrol. 그것은 경찰의 순찰 비행이었다. Snooping into people's windows. 사람들의 창문들을 염탐하는. 스누프는 이렇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pry into privacy 이런 뜻입니다. pry into privacy.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은근슬쩍 염탐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경찰 순찰이었다. The patrols 그와 같은 경찰들의 순찰들은 did not matter. However 그러나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 중요한 것은 the thought police matter. 이 사상 검찰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 사상 검찰 사상 제가 하도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다 보니까 검찰이 입에 배었네요. 사상 경찰만이 굉장히 중요시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사상 경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처음 부분이라 조금 이렇게 낯선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 동영상은 투박함을 특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